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천간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천간에 있는 그 10개의 기호 중에서 간목부터 무토까지 모두 5개의 어떤 기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천간이 모두 10개의 기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5개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운동의 구간이 나뉘는데요. 갑에서 무까지의 이런 기호들은 양의 구간에 있는 기호들이고요. 바로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이 기에서 개까지가 음의 구간에 있는 이런 기호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기라고 하는 이 천간은요, 음의 운동이 시작되는 글자이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어떤 모양인가를 살펴보면요, 갑골문, 금문, 그리고 소존이라고 하는 이제 과거의 글자형들을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한글의 그 리을이라고 하는 이 글자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이 생겼죠? 자, 근데 이게 뭘 뜻하냐면 사람이 몸을 구부리는 모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글자의 뜻을 살펴보면요, 옥편에는 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뜻인 거죠. 나머지 이제 다른 의미들은요, 뭐 6번째의 천간이다, 몸이다. 몸은 뭐예요? 나지요. 바로 자기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재미나게도요, 사욕, 즉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하는 이런 뜻도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 기라고 하는 글자는요, 앞에 달릴주라고 하는 부수하고 결합이 되면 일어날 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어날 기와 몸기는 같은 뜻의 글자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전에서는 이 좀 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설문해자에서는 만물이 숨어서 굽히고 있는 모양이다. 연해자평에는 기는 기다, 즉 터다, 이게 터기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상이 이루어져서 터를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무라고 하는 단계에 와서는 만물의 성장이 멈춘다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이 기에서 만물이 성장을 멈추고 이런 내적인 성숙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글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의 음양오행은 어떻게 될까를 살펴보면요,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음의 구간에 그 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공간에서도 음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음양의 체는 음이다, 그리고 오행은 토다. 그래서 기는 음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기토의 이제 운동성은 무엇인가? 절정에 도달한 양의 기운을 거두기 시작하는, 수렴하기 시작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기의 운동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기의 모양이 어떤가? 모든 것들을 이제 수렴하게 되면, 즉 거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올라갔던 것들이 내려오는 모양이 되니까 평평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토의 모양은 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와 이제 비슷한 글자들은요, 좀 기른다라고 하는 육자, 그리고 역시 기른다라고 하는 뜻의 양자, 우리가 뭐 양육을 한다, 그런 글자들, 또 그 다음에 성숙이 돼간다, 숙성이 돼간다 라고 얘기하는 이 숙자, 이글 숙자가 됩니다. 또 이제 밭전자, 보관하는 창고의 뜻을 갖고 있는 고자, 이런 것들이 다 기와 비슷한 뜻의 글자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기토의 이제 시공간적인 측면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기토는 무토와 마찬가지로 환절기에 해당합니다. 무토가 환절기에서 좀 늦여름에 해당하는 그 시기라고 얘기하면, 기토는 환절기에서 초가을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하루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제 저녁으로 접어드는 그 시간을 이 기토의 이제 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방위로는 중앙이 됩니다. 토니까. 하지만 이게 이제 음의 구간에 있는 토다 보니까 약간 음의 어떤 방위인 서쪽과 북쪽에 가까운 그런 중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색깔로는 황갈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에 비유한다라고 하면 장년기로 접어드는 그 무렵, 즉 장년기의 초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숫자로는 1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토의 물상 어떻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면요, 무토를 굉장히 커다란 산, 대지 이런 거에 비유를 했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죠, 즉 작은 토죠. 보통 어디에 비유하냐면 전원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그런 땅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연물에서는 평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낮은 땅, 작은 땅, 어떤 생물이 자라기 좋은 비옥한 토양, 그 다음에 시골에 가면 작은 길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연물들이 기토에 비유되는 물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인공물로는 인간들이 이제 다듬어 놓은 어떤 논이나 밭 같은 게 대표적인 기토의 물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집에 있는 뭐 정원이라든지 작은 담장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기토이고,
묘지 같은 것도 보통 기토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상징이 좀 재밌는데요. 자, 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행의 성질에서 이 음양의 운동을 매개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토의 이제 상징은 중개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토는 전원토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논이나 밭이라고 하는데, 논이나 밭 같은 건 뭐예요? 이 만물을 좀 자라나게 해주는 성질을 갖고 있죠. 따라서 이게 뭐냐면 엄마다, 모성이라고 하는 그 상징을 의미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기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생물학적으로 기르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뭐예요? 교육을 하는 것. 이거 역시 기르는 거죠. 또 그런 교육이라고 하면 주로 뭘 갖고 합니까? 글을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을 기록하는 거, 이런 거 역시 다 기토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고전에서는 이 기토를 어떤 물성에 비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이 삼명통의 천문에서는 구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토는 노을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모두 하늘에 좀 떠 있는 게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재미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좀 명리탐험의 동물에서는 이걸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이렇게 좀 기어다니는 개.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갑에서 무까지 천간들을 이 명리탐험에서는 모두 좀 육지의 동물들의 비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 경부터 또 개까지 천간 기호들은요, 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즉 조류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기토만 바다에 사는 동물인 바로 개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즉 천간의 운동이 양의 운동에서 음의 운동으로 전화되는, 바로 음의 운동을 시작하는 글자가 기토다. 그런 의미에서 땅의 동물과 하늘의 동물 사이에 바다의 동물을 넣은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라고 하는 동물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개는 껍질이 딱딱하죠. 그런데 속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여리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다 라고 하는 특징이 좀 있는데, 뭔가 기토가 가지고 있는 변화의 어떤 그 성질을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개가 뭐 나름 자애심이 굉장히 좀 많고요. 또 팔방미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뭐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 속이 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좀 상처를 받는다고도 합니다. 기토에 그러면 이제 인체는 어떠한가? 기본적으로 토오행이기 때문에 그 위장과 이제 비장이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기토라고 하는 거는 음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간은 보통 이제 오장육부에서 오장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바로 비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기관에서는 이제 그 토는 가운데이니까 배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이 무토는 상복부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토는 어디가 되겠어요? 하복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역시 토이니까 사람의 몸에서는 이 피부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기토의 그 심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애롭고 배려하고 또 포용하는 이런 모성애가 좀 강한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성숙하게 만드는 운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 만물이 좀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미성숙한 기질을 역시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토라고 하는 거는 양에서 음으로 운동성이 변화한다고 얘기했죠. 따라서 이 좀 변신과 좀 변화가 많은 그런 심리적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이제 개를 언급한 것처럼 이 겉은 좀 이게 단단하고 좀 이렇게 평온하게 보여도 속은 굉장히 좀 여리고 좀 경량에 이렇게 좀 휘말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이제 과거에 자기가 좀 상처받은 일 같은 거를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는 거고요.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꼭 이걸 되갚게 되죠. 자, 그런 좀 약간 독한 기운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싫고 좋은 게 좀 이게 분명한 그런 이제 그 심리적 기질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속내를 좀 잘 드러내지 않는 오리무중의 마음 역시 심리적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좀 기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렇게 부드러운 분들인데, 한번 삐치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럼 이런 좀 기토의 키워드를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성형이다. 즉 모성애를 상징하는 만물을 좀 기르는 단어들이 바로 기토의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하지만 좀 이렇게 미숙형이다. 무엇인가 좀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하는 약간 좀 미숙한 면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예요? 인내자 또 기다림, 이런 것도 다 이 기토를 상징하는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기심이라고 할까요? 또 내지는 어떤 가족주의, 그리고 이제 비밀, 변화, 또 변덕,
이라고 하는 것 다 기토를 상징하는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토의 유명인들은 누가 있을까? 제가 진행했던 서주명리 조선왕조 실록에는 많은 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조선의 왕 중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이 천간의 기억은 뭐냐면 바로 이 기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를 창업한 이 그 이성계를 비롯해 가지고요, 반정으로 집권한 중종, 임진왜란 때 임금이었던 선종, 그리고 조선 중기 후반의 현종, 뭐 이렇게 많은 임금들이 기토였고요. 현대의 정치인 중에서는 누가 있냐면 바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기토입니다. 중종과 같은 기사일주라고 얘기하는데 연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재미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인공지능하고 싸워서 이긴 바둑기사 그 이세돌 씨가 또 기토고요. 연예인 중에서는 그 세계적인 배우가 됐죠. 윤여정 씨가 또 기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제 기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오늘 시간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